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네,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봄 기온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기도민들이 생활에도 봄이 완연하게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SM이라고 하죠.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죠.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150평방미터가 넘는 이제 중소유통업들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공사 착공 10일 전에 예고를 해서 지역 주민들 내지는 인근 이해관계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조를 하자는 이런 취지로 발의한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은 이런 예고가 없이 그냥 들어왔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들이 생기고 공사를 착공한 후에나 이제 알게 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조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미 착공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 누가 분담할 것인지 이런 이제 문제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내도 원만하게 되기보다는 무리가 많이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 관계자들 간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서로 조정안에도 합의를 못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나 아니면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저희 도의회에서 이제 조례안을 냈는데 경기도 중소유통업 상생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제재나 규제가 있지를 않고 또 현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입점을 하게 되는 사실을 모른 채 있다가 오픈하는 날 알게 되거든요. 네네. 칸막이를 쳐놓고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결국 이것을 미리 알려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이제 모색을 하다가 이 FTA나 WTO나 이런 어떤 법망들을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좀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조례가 지난해 10월에 처리됐다가 경기도에서 제의를 요구했고요. 2월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지금 공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그건 뭐 경기도가 이 도민의 민생을 살피지 않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가 제의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경기도가 사실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제가 승소할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건데 경기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재부가 제의 요구를 또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확고한 입장이 지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네, 경기도가 지금 보류하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부 자체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지방자치권은 사실상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지만은 상당히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류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도의회에서는 지난 화요일 28일이죠. 이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제 효력 중지 가처분이나 또 기재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도 대법원에 간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우리가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가지고 권리제약이라고 해서 평가할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이미 공포를 했고 이게 기획재정부로 간다고 해도 충분히 이게 자신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요. 네. 거기에도 우리 서민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보호가 되어야 하겠죠. 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지금 보면 요거와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소비 경제가 사실 가처분 소득에 의한 소비 경제가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이 뒤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경제 규모는 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득을 어떻게 하면 분배하고 나눌 것이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단순하게 경쟁이나 효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소득이고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SSM 관련되어 있는 그 몇 가지 법들 중에서 3가지를 제가 촉구 결의를 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시장에 관한 이제 법인데요. 그 속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개념이 그 잘못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 것이거나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그것에 자금 지원이 따라야 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재래시장 규정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차후가 발생하는 거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뉴타운법이죠. 도시재정비 촉진법인데 거기에서도 이 SSM은 그 취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친수구역법상에 SSM이나 대규모 유통업이 들어올 경우에 또 특례를 두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퇴출되는데 대규모 유통업들은 각종 지원 정책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을 맞춰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단순하게 효율로만 따지지 말고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또 하나 경제가 장기적으로 소득 경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이 잘 몰랐을 텐데 뉴타운이 생기는 곳에 SSM은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다른 일반 상가들은 없어지고 나면 다시 지을 때 취등록세를 내는데 네네. 오히려 자금력이 큰 대기업들은 취등록세를 면제를 해야 되는 이런 조항들 사실상 그것은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아마 법령을 만들면서 그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도시가 지어지면 그곳의 편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법안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 뉴타운법,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관해서도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보다는 분배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힘들다고 말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이 바로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의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정치인에 대해서 또 정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조금만 더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이재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alive, I'm a mess. I can't wait to get home to you, to get warm and undressed. There've been changes beyond my dreams. Everybody wants me to sing